아무리 대단한 결과도 지나친 야망을 따라잡을 수 없다. 야망이 지나치면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무엇을 갖더라도 만족할 수 없으며 흥분은 가라앉을 새 없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 건강이 온전할 수 있겠는가?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오늘은 브래드 스털버그의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 소개해 드립니다. 출판사는 부키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 인종, 또 국적을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 나를 상대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병적일 만큼 자신을 혹사하기도 하고 속도를 냈다 하면 늦추지 못하고요.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이지 못하죠. 조금이나마 휴식이 주어져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울, 불안, 강박, 무기력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에 시달리게 되죠. 저자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하네요. 승승장구하던 그는 자신과 타인을 상대로 좀 더 앞서 나가야 한다는 강박에 역시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무기력해졌고 부정적인 충동에 사로잡히거나 번아웃에 빠지기를 반복했다고 하죠. 자신의 인생과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린다고 느꼈지만 처음에는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자기 스스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본인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서양의 고대 철학과 지혜, 과학과 심리학 실험 결과, 여러 가지 사회 연구 등을 활용해서 삶의 굴곡 속에서 지탱할 수 있는 내면의 힘과 자신감을 기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담아낸 책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나는 단단하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만나보시죠. 내면의 힘을 강조한 고대의 지혜들. 오래전부터 세상에 전해 내려온 지혜에서는 대부분 마음의 안착을 다지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안착이라는 은신처를 마련해서 힘과 안정감, 마음에서 우러난 깊은 자신감을 얻고 됨을 느끼면 순간의 욕구에 휩쓸리거나 삶과 일상의 어려움에 압도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불교, 스토아학파, 도교 등에서는 천년에 걸쳐 이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붓다는 진정한 평화로움은 오직 애정어린 인식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말했죠. 애정어린 인식을 서구의 개념으로 바꾸면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곧 일상의 온갖 분주함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일부이자 외부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도 동요하지 않는 우리의 영속적이고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불교에는 정정진, 바꿔 말하면 바른 노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정진의 원리에 따르면 사람은 안착된 노력을 기울일 때 더 의미 있게 공헌하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스토아 학파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잠시뿐인 높은 지위나 타인의 인정을 얻으려 하는 대신 제대로 안착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만족감과 성취감을 찾기 위해서 외부로 눈을 돌리려는 마음을 버리고 내면에서 그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도교 사상가 노자는 세상의 풍파가 계속되더라도
단단히 안착해 있으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내면에 대한 집중은 효과적인 행동을 낳고 효과적인 행동은 다시 내면에 대한 집중을 낳는다. 그럴 때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행동하는데 익숙해진다. 깊고 묵직하게 안착할수록 높고 가볍게 날아오를 수 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주제는 분명합니다. 오래가는 방식으로 성공과 행복을 누리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안착해야 합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명한 행동을 강조합니다. 현명한 행동은 사람의 기본 반응 방식인 무의식적 행동과는 큰 차이가 있죠. 무의식적인 행동은 성급하고 경솔하지만 현명한 행동은 신중하고 사려 깊습니다. 왜냐하면 현명한 행동의 바탕은 내면의 힘, 안착이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단단한 삶을 만드는 6가지 원리 중에서 4장 취약성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취약성. 약한 면을 인정하면 내면의 힘과 확신이 생긴다. 나를 알아야 나를 믿을 수 있다. 모든 내면의 감정에 마음을 여는 것은 어렵고 때로는 두려운 일입니다. 완벽과는 거리가 있고 강하기는커녕 무너져 버릴 듯한 나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은 괴로운 일일지 모릅니다. 사람, 일, 일상의 활동 등 무엇에든 마음을 쓴다는 것. 정말로 진지하게 마음을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만 돌아가지 않고 늘 변하니까요. 자녀가 떠나고 몸은 늙고 은퇴할 날도 다가옵니다. 경기에서 지기도 하고 프로젝트가 수포가 되며 운동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때도 있죠. 20년을 함께한 동반자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30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삶은 그런 겁니다. 앞뒤를 알 수가 없죠. 이럴 때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택하는 방식은 마음을 거두는 겁니다. 전부를 내주는 대신 일부만 겨우 내놓거나 가슴에 담장을 둘러 내면과 세상을 갈라놓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통증은 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기쁨마저 없고 풍요로운 많은 것을 놓치고 말죠. 풍성한 삶에는 취약한 면면이 필요합니다.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취약성은 나약함이나 잠시 지나가는 불편함, 없어도 괜찮은 그 무엇이 아니다. 취약성은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의 저변에 늘 존재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흐름이다. 취약성으로부터 달아나려는 것은 본성의 정수로부터 달아나려는 것과 같다. 어렵더라도 달아나기를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나에게서 낯설게 느끼던 부분들이 사라집니다. 내 전부를 알면 내 전부를 믿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힘과 신뢰는 이 믿음에서 나오니까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활짝 펼쳐지고 싶다. 어느 한 곳도 접힌 채 존재하고 싶지 않다. 접힌 곳은 나의 거짓이기 때문에. 깊고 어두운 감정과 마주해야 한다. 그리스 신화에는 안전지대와 마을의 경계 바로 너머에 사는 판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인간들은 잘못해서 그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라도 하면 공포와 두려움에
떨었죠. 게다가 그 땅을 탈출하려고 하면 작은 나뭇가지, 돌멩이, 땅에 난 자잘한 구멍, 돌풍 같은 가장 사소한 장애물들이 벗어날 수 없는 공포를 일으켰습니다. 겁에 질려 판에게 희생된 이들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러나 일부러 모험을 감행한 끝에 가까이 다가와서 판을 숭배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판은 그런 이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그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풍요와 건강, 그리고 궁극의 선물인 지혜를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름의 판이 있습니다. 피하고 달아나기를 멈추고 제대로 직면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가수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사라 버렐리스, 자신의 이름으로 4장의 음반과 여러 히트곡을 낸 가수죠. 2014년에 번아웃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팝스타의 자리와 음반계에서 물러나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아무 방해 없이 음악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기로 한 것이죠. 이 기간에 뮤지컬 웨이트리스가 나왔고 버벨리스는 작품에 들어가는 노래의 작사와 작곡을 맡았습니다. 웨이트리스는 2016년 대성공을 거뒀죠. 그 덕분에 버렐리스는 토니상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갖가지 스트레스와 개인적으로 느끼는 압박감, 팝 음악 산업의 격변에서 벗어나 뮤지컬을 만들면서 음악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사랑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취약점들을 탐색할 여유가 생겼다고 했죠.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 어두운 감정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생각보다 겁낼 필요가 없다고요. 명백한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으면 오히려 문제는 조금 더 가벼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장 깊고 어두운 감정을 기꺼이 꺼내 놓으려 할 때 일은 물론이고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렵지만 판을 만나기로 할 때 지혜와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취약한 것이 살아남는다. 내 취약한 면면을 혼자서 다 끌어안기란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취약성을 혼자서 감당한다는 건 몹시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인간은 나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존재죠. 어머니의 자궁을 나와서 삶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사람은 외따로 존재하는 동시에 사랑과 연결, 나 아닌 누군가의 품을 원하는 불편한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는 혼자이길 바라지만 함께 있고 싶어하며 온갖 도움이 절실하죠. 인간이 각자의 취약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향으로 진화한 것은 그래서일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취약성을 표현하는 능력을 타고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을 보는 동시에 그 힘을 사용하죠. 신생아는 태어난 지 1시간도 안 돼 고개를 돌려 어머니와 눈을 맞추고 2, 3일이 지나면 어머니의 목소리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생아는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양육자와 연결됩니다. 취약성은 우리의 생존 방식인 거예요. 이 능력은 성인이 되어서도 유용합니다. 일종의 관계 형성용 결합 조직으로 남아있다가 다른 사람과 유대를 쌓는 과정에서 이롭게 작용하는 거죠. 내심 사람들은 평정심을 유지하는 척하기를 싫어합니다.
항상 잘 해낸다는 건 얼마나 지치는 일인가요? 빗장을 풀고 솔직해지더라도 사람들은 나를 약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긴장을 풀고 이렇게 생각하죠. 드디어 진짜를 보여주는구나. 저 사람도 나랑 똑같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완벽해지기 위해서 피곤하게 행동하기를 멈춥니다. 이제는 내 벌어진 틈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안도와 확신을 얻죠. 한 사람이 취약성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하는 순환 고리가 강화되면 신뢰와 유대의 끈이 단단하게 형성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취약성을 드러내면 나를 옥죄던 족쇄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옥감했던 족쇄 역시 사라집니다. 그 결과로 생긴 더 큰 자유와 믿음이 더 단단하고 유익하며 효과적인 관계의 토대가 됩니다. 기원전 4세기의 도교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대가 그저 그대 자신이라는 데 만족하며 남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을 때 모두가 그대를 존경하리라.